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무릎 통증 환자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무릎 아플 때 무슨 운동해야 되냐? 무슨 운동해야 되냐? 예를 들어 뭐 걷는 건 괜찮아요? 뭐 스쿼트 운동은 괜찮아요? 아니면 뭐 자전거 타는 건 괜찮아요? 이런 거를 거의 열에 9은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무릎이 아플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베스트 3를 골랐습니다. 일단 무릎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무릎은 특별한 구조물이에요. 관절이 2개거든요. 하나는 무릎뼈하고 그 다음 허벅지뼈 사이에 관절이 있고, 하나는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관절이 있습니다. 그 관절 2개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무릎뼈와 허벅지뼈 사이의 관절은 무릎을 과하게 굽힐수록 마찰 면적이 더 넓어져요.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30도에서 90도 정도 구부려질 때가 마찰 면적이 극대화가 됩니다. 또 허벅지뼈와 종아리뼈는요, 체중 부하를 하면 할수록 마찰이 많이 되면서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체중 부하의 강도가 더 세면 셀수록 더 마찰이 더 심해지면서 관절에 더 무리를 주게 되겠죠. 가령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걸을 때 당연히 체중 부하가 많이 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강도가 세지면서 그쪽으로 관절 염증을 많이 일으키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무릎의 가장 안 좋은 자세는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면서 체중을 실을 때가 가장 안 좋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풀스쿼트 아니에요? 풀스쿼트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별로 무릎이 아플 때 하면 좋지 않은 운동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제 기준으로 무릎에 가장 안 좋은 운동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달리기입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달리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게 중독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마라톤처럼 계속 러닝 하시는 분들 있죠. 안 달리면은 막 미치겠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걷는 운동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걷는 걸로는 도파민 분비가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무릎이 안 아플 때는 뭐 뛰든 말든 저 신경 안 쓰는데요. 무릎이 이미 통증이 생겼다라는 거는 그 관절에 마찰이나 힘줄에 마찰이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걷기 운동이 낫지, 뛰는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에 체중 부하가 엄청 심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런지입니다. 런지도 무릎을 과하게 굽히면서 체중을 확 실는 동작들의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막 90도 이상으로 과하게 굽히면서 다리를 떼면서 체중을 확 실는 동작들이 있죠. 90도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트레이너님들도 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무릎 통증이 없는 분들한테는 뭐 코어라든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되게 좋겠지만,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열의 9은 이 동작을 했을 때 무릎 통증이 더 악화되는 현상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겠어요. 3위는요, 계단 운동입니다. 이거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많이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계단도 오르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 내려가는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외국에서 나온 논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논문에서는 각 동작마다 무릎에 체중의 몇 배가 실리는지를 센서를 달아서 파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표를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달리기가 최악이죠. 달리기는 그 두 관절 모두에서 최소 3배에서 7배까지 체중이 실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그나마 걷기보다 그냥 조금 안 좋은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계단 내려오기는 체중이 훨씬 많이 부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체중 부하가 많이 된다. 그렇게 되면 특히 허벅지에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관절염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계단 내려가기는 특히나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산도 안 좋겠네요. 등산도요, 보통 등산이라 하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잖아요. 무조건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와야 되니까 일단 안 좋고요. 그다음 등산이 일반적인 평지에 비해서 뭔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무릎에 훨씬 더 부하가 많이 가요. 그래요? 평평하지가 않잖아요. 뭔가 자갈밭이나 뭐 아니면 흙
걷기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 무릎에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평지라든지 아니면 평평한 도로를 걷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계단 오르는 거는 이게 무릎 관절 쪽에 이제 그 근육 강화에도 좋고 약간 칼로리 소모도 많이 돼가지고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계단 오르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계단 오르기가 한때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돈도 안 들죠. 그 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계단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허벅지 근력을 강화시켜서 무릎을 좋게 해주는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무릎이 쌩쌩한 분들 해당하는 거고요. 일단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표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체중 부하가 되는 게 일반적인 걷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부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릎에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계단 오르기 운동을 했을 때 별로 통증이 없거나 계단을 오르고 나서 한 2~3시간 후에도 별로 이상이 없다 그러면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이미 걸을 때부터 통증이 생기신 분들은 계단 오르기 할 때는 분명히 탈이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라리 평지 보행이라든지 다른 운동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헬스 할 때 가장 하체의 대표 운동이라고 하면 스쿼트잖아요. 그럼요. 스쿼트 하면 이게 근력 강화도 되고 그 모든 운동의 기본이라고 저는 트레이너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럼요. 스쿼트 하시죠? 하죠. 저도 브이로그에서 제가 스쿼트 하는 모습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시죠? 보면 저도 혼자 하시던데? 하루에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스쿼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쿼트가 무릎 통증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허벅지 근력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엉덩이나 코어 근력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정말 좋은 운동이거든요. 근데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무릎을 과하게 굽히는 동작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갈 수가 있고 특히 무릎뼈하고 허벅지뼈 사이에 있는 그 관절에 특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풀 스쿼트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프는 되나요? 하프는 오히려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어떤 허벅지 근력 운동을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알려드리는 게 세미 스쿼트를 많이 알려드립니다. 세미 스쿼트? 세미 스쿼트는 한 30~40도 정도 구부렸다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만약에 통증을 유발한다 그러면 벽에 기대서 월 스쿼트라고 하죠. 벽에 기대서 세미 스쿼트 하는 거는 되게 허벅지 근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좋은 운동이고 그게 무릎 관절에도 그렇게까지 많은 부하를 주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무릎 통증이 있는데 굳이 이런 스쿼트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벽에 기대서 세미 스쿼트 하는 것은 강추드릴 테니까 이거는 많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무릎이 아플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무릎이 아플 때 꼭 해야 되는 운동 탑3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요청 되게 많았잖아요. 되게 많았습니다. 만약에 지난 영상을 못 보셨으면 제가 배너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이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무릎 관절 구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릎뼈 관절은 총 2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허벅지뼈하고 종아리뼈. 이거는 체중을 실으면 실을수록 더 많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허벅지뼈하고 뚜껑뼈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많이 굽히면 굽힐수록 더 손상이 많이 간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기본적으로 깔고 아래 내용을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논문에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띄워드릴 텐데요. 각 동작마다 무릎에 체중의 몇 배가 실리는지를 파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무릎에 부하가 덜 가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무릎 아플 때 하면 좋은 운동 순서대로 5가지를 나열했습니다. 1위는 무릎펴기입니다. 이건 진짜 강추 오브 강추입니다. 특히 급성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이 조금 가시고 나면 그때부터 바로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근력도 키워줄 뿐만 아니라 부종도 좀 빼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체중 부하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안전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무릎 아플 때는 딴 거 필요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잘 안 해요. 왜냐? 지루해서. 그쵸? 그래서 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위는 실내 자전거입니다. 아마 병원에 무릎 아파서 가셨으면 실내 자전거를 많이 타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실내 자전거가 관절에 부담도 덜 주면서 허벅지 근력도 강화시켜주는 되게 좋은 운동이거든요. 실제로 표에 보시면 걷기에 비해서 관절에 부담을 주는 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일반 자전거랑 다른 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좀 다릅니다. 왜냐면 바깥에서 타는 자전거는 아무래도 평지나 좀 고른 길만 걷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쵸?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속도 자체도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힘도 일정하게 가해지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통증이 있는 분들은 실내 자전거로 일정한 속도와 힘이 무릎에 가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안장의 위치인데요. 안장의 위치를 잘 조절해서 자전거를 탈 때 무릎이 너무 과하게 굽혀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위는 트레드밀 스태퍼입니다. 이건 역시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걷기랑 비슷한 운동 같은데 왜 걷기보다 더 무릎에 부담이 덜 가나요? 아까 실내 자전거랑 비슷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각도, 일정한 힘이 가해지는 거가 핵심이기 때문에 걷기는 아무래도 조금 일정하게 그렇게 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걷기 운동은 안 되겠네요? 사실 이렇게 물어보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걷기 운동이 무릎에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환자분들한테 스태퍼나 뭐 실내 자전거를 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컨디션인데요. 만약에 걷기 운동을 하고 나서 걸을 때나 걷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도 통증이 별로 없으면은 걸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걸을 때 가급적이면 평지, 울퉁불퉁하지 않은 평지를 걷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걷고 나서 통증이 생기거나 하면은 그 걷는 속도나 아니면 걷는 시간을 조금 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걷는 거하고 무릎 펴기 운동,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두 개를 병행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령 그날 걸었을 때 통증이 조금 더 심해졌다 그러면 걷기 운동 비율을 좀 줄이고 무릎 펴기 비율을 좀 늘리는 식으로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적절히 걷기랑 무릎 펴기를 이렇게 섞어서 비율을 조절해 가면서 해라.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무릎 펴기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간단합니다. 근데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의자에 앉아서, 하나는 바닥에 앉아서입니다. 첫 번째로 바닥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무릎 밑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걸 깔고 무릎으로 수건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는 겁니다. 지그시 누르면 이 다리 쪽이 뜨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쭉 눌른 상태로 5초 정도 버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허벅지에 힘이 엄청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릎으로 밑에 있는 수건을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발목을 배 쪽으로 당겨 보세요. 이렇게 되면 종아리까지 당기면서 조금 더 근력 강화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상태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오세요. 두 번째로는 의자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뭐 사무실에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걸 수시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의자에 앉아서 무릎이 수평이 되도록 쫙 핀 상태로 5초 정도 버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벅지에 힘이 빡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너무 가볍다라고 하시면 이런 발목 같은 데다가 뭐 모래주머니 같은 걸 다셔도 되고요. 아니면 밴드 같은 걸 걸어서 조금 더 힘이 들어가게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바닥에서 하는 게 이 의자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하면은 관절 가동 범위가 훨씬 좁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릎에 좋은 운동 베스트 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